안녕하세요. 열화관 김영숙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인감제도 운영에 있어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인감보호신청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법 시행 초기의 인감증명 발급 시 신분 확인의 방법에 있어 도민증 및 인감보호신청 시 제출한 인감대장에 첩부된 사진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인감전산화 추진 당시 과거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전국적 통일된 신분증도 없고 시스템도 없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큰 난제였던 그 시절에 인감보호신청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을까? 아니,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래도 인감증명은 매일 발급되고 하루에도 수많은 재산권 활용이 이루어지는데 전국의 인감공무원은 이 제도를 어떻게 사고를 방지하는 제도로 알아채고 운영했을까? 오래도록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. 결론은 2003년 임금 전산화 추진으로 새로운 임금 제도를 설계하면서 민관 양쪽으로 모두 유익한 제도로 운영토록 한 것이 바로 이 인감보호신청제도입니다.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증명법의 제정 때부터 함께 시행된 제도인데요. 그만큼 이 제도의 운영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. 인감제도는 주민등록제도보다 먼저 시행되었으므로 신분 확인에 있어 어떤 방식이건 방안이 필요했으므로 제도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 신청인이 자신을 입증함과 동시에 인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, 그게 바로 본인의 사진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인감제도가 처음 제정 시행된 시기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감신고서에 보면 신고 인감의 보호를 받기 위한 특청란이 있으며 본인의 사진을 첩부하는 것 등으로 그 예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당시의 서식을 한번 볼까요? 계속하여 당시 인감대장의 이면에 구성되어 있는 사진 첩부란을 보시겠습니다. 그에 따라 78년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전까지 보관된 이 인감대장에는 신고 인감의 보호를 받기 위해 사진이 첩부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. 이런 사진 첩보 제도가 법령상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적극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인감대장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첩부한 사진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감보호 신청 시 별도의 사진을 요청하지 않게 되었지만,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증의 사진은 비교적 오래되고 또 잘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필요시 인감의 보호 신청에 의한 사진 첩부가 되어야 하겠기에 이 제도를 계속하여 운영토록 한 것입니다. 지금은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만, 법 제정 시부터 시스템 도입 시까지의 신분 확인이 어려웠던 그 당시에 인감대장에 사진을 첩부하는 인감보호 신청 제도가 인감공무원과 당의 인감신고인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제도를 인감전산화로 시스템에 구현하면서 오히려 어려웠던 점은 인감공무원이
이 인간보호 신청 사항을 잘 보지 않고 발급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쉽게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의 첫 화면에 붉은 글씨가 현출되도록 구현하면서 초기에는 그 내용을 꼭 보게 하기 위하여 나팔 소리를 울린다든지 글씨체가 자체 발광하는 등 여러 방법을 거치면서 비로소 이 사항을 이해하게 되었지요. 재미있게 들겠으나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심정이었다고 할까요? 그 이유는 이게 그대로 발급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잘못을 인감 담당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. 인감보호 신청 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감법인 1914년에 제정된 인감증명 규칙에서도 도입되어 운영된 제도로 이때에는 민적, 즉 지금의 호적의 전신이지요. 민적이 등재된 곳에서만 인감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타지에서의 인감증명 발급이 되지 않아 재산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추정되나 이 제도의 지속으로 현재에도 인감보호 신청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익함을 앞서 설명드렸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감보호 신청 제도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